안녕하세요. 오늘도 반전 인생 사실화 사연 모음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수연이는 34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 엄청 계획적인 스타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출근하는 시간, 점심 메뉴, 저녁 운동 스케줄까지 전부 다 정해져 있어요. 월요일, 수요일은 요가, 화요일, 목요일은 러닝. 이런 식으로요. 그런 수연이가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이름은 민호. 만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였대요. 수연이는 이 관계가 너무 편하고 좋았대요. 매일 같은 향수 냄새, 같은 따뜻한 포옹, 같은 낮은 목소리. 익숙함이 쌓여서 점점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밤이었대요. 민호가 평소처럼 수연이네 집에 왔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들어온 거죠. 수연이는 늘 하던 대로 물을 컵에 따라줬고요. 오늘도 많이 바빴지? 이렇게 물으니까 민호가 머리를 쓸어 넘기는데 잠깐 뭔가 이상했대요. 민호는 늘 오른손으로 머리를 넘기는데 그날은 왼손으로 넘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오늘 왼손 써봤나 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수연이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대요. 근데 수연이는 반복에 엄청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같은 노래를 100번 들으면 100번째 박자도 알아챌 정도로요. 그리고 그날 밤 키스를 나눴는데 뭔가 달랐대요. 턱선 각도, 숨쉬는 리듬, 입술이 닿았다 떨어지는 타이밍. 아주 미세하게 달랐던 거예요. 수연이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대요. 근데 입 밖으로 말은 안 했어요. 한 번의 이상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기엔 너무 조심스러웠으니까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주말이 됐어요. 민호가 수연이네 집 탁자에 놓인 볼펜을 집어들더니 왼손으로 휘갈겨 메모를 하는 거예요. 일요일 마이너스 배달 오면 연락. 이렇게요. 수연이가 깜짝 놀라서 너 왼손잡이였어? 이렇게 물으니까 민호가 웃으면서 어릴 때 양손 다 써서 그래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수연이는 또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다음날 카페에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호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데 가거름 2줌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페 알바생이네 하니까 민호가 당황하면서 아, 얼음 마니오로 바꾸더래요. 근데 민호는 늘 얼음 마니오라고 주문했거든요. 가거름 2줌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어요. 수연이는 이 순간 뭔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대요. 같은 얼굴, 같은 목소리, 같은 향수 냄새인데 뭔가가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형이라는 이름이 뜬 거예요. 형? 민호한테 형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수연이는 그냥 슬쩍 알림창만 봤대요. 오늘은 내가 가지. 스케줄 조정 끝.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샤워 끝나고 나온 민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민호는 재빨리 휴대폰을 뒤집었어요. 수연이는 그 순간 참고 있던 질문을 터뜨렸대요. 너 쌍둥이야? 민호가 잠깐 멈췄어요. 그러다가 웃으면서 무슨 소리야라고 했는데 그 웃음 뒤에 뭔가 딱딱한 게 느껴졌대요. 수연이는 그날 밤 민호를 돌려보내고 혼자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의심이라는 건 처음엔 점으로 시작해서 선이 되고 나중엔 하나의 그림이 되잖아요. 수연이는 이제 그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이는 결심했어요. 사실을 확인하자. 수연이는 인터넷에서 작은 탐정 사무소를 찾았어요.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분이 수연이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주셨대요.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계시고 출입 시간은 불규칙하고 향수는 같은데 습관이 다르다. 왼손 오른손 말투 키스 리듬. 탐정은 메모를 하면서 말했대요. 이건 전형적인 유사성 마이너스 차이성 패턴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형제, 특히 일란성 쌍둥이. 수연이는 손을 꽉 쥐었어요. 확인해 주세요. 제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아니면 제가 과한 거라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조사는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 수연이는 매일 숨쉬기 연습을 했대요. 길게 들이마시고 짧게 내쉬고 계속 반복하면서요. 화요일에는 민호가 떠난 자리에 머리카락 한 올이 남아 있었어요. 금요일에는 민호가 냉장고에 있던 자두를 왼손으로 칼로 잘라 먹더래요. 근데 민호는 늘 오른손으로 칼을 잡았거든요. 토요일 밤 키스하다가 수연이가 민호의 눈꺼풀에 입을 맞췄어요. 민호는 평소에 이걸 좋아했는데 그날은 몸이 살짝 굳더래요. 수연이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사랑하던 지도를 펼쳐놓고 전혀 다른 도시를 걷고 있구나. 그리고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확인됐습니다. 남자친구분 일란성 쌍둥이 맞습니다. 주민등록, 졸업앨범, 병원 출생기록 다 확인했어요. 이름은 민호와 진호. 둘이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형은 서대문, 동생은 목동에 살고 있습니다. 수연이는 목이 바짝 말랐대요. 그럼 제게 온 건 누구였나요? 그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관 앞 CCTV를 분석해 봤는데요. 어제 찍힌 영상 캡처를 보내드렸습니다. 수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보였어요. 아주 작은 차이. 오른쪽 귀 밑에 작은 점 하나. 수연이가 사랑하는 민호는 왼쪽 턱에 옅은 흉터가 있어요. 근데 어제 온 사람은 오른쪽 귀 밑에 점이 있었어요. 그 순간 수연이는 무릎에 힘이 풀렸대요. 그날 밤에 너는 그날 밤에 그가 아니었던 거예요. 수연이는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밤은 민호였고 어느 밤은 진호였던 거예요. 저녁이 됐어요. 민호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도 늦어. 자지 말고 있어. 수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집안의 모든 불을 껐어요. 현관불만 켜두고 문 앞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밤 11시가 조금 넘어서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같은 향기가 들어왔어요. 라임과 머스크. 수연이는 일어나서 말했어요. 신발 벗지 마. 민호가 놀라서 멈췄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윤곽만 보였어요. 오늘은 내가 아니지? 한 박자 늦게 대답이 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나야. 수연이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그 사람의 귀 밑을 비췄어요. 작은 점이 빛났어요. 진호 씨죠? 정적? 3초쯤 흘렀을까요? 그 사람이 아주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수연 씨, 미안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지금 이 상황이? 수연이는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민호는 지금 어디 있어요? 매장 마감 중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민호 여자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왜? 수연이는 말을 잇지 못했대요. 진호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어요. 처음은 실수였어요. 민호랑 비밀번호가 같아서 물류짐 싣다가 급하게 들렀는데 수연 씨가 왔어? 하고 웃으시는데 그걸 몰랐다고 말하기엔 제가 너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연이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탐정이 정리해준 타임라인이었어요. 문자 기록, 출입 시각, 매장 마감 시간, 수연이네 집 출입 기록. 완벽하게 엇갈린 빗장 같은 표였어요. 수연이는 조용히 물었고 진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밤은 길었어요.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또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같은 얼굴에 또 다른 눈빛이 들어왔어요. 민호였어요. 민호는 소파에 앉아있는 진호와 수연이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어요. 뭐야? 침묵. 진호가 먼저 일어났어요. 민호야, 내가. 그 순간 민호의 주먹이 번개처럼 날아갔어요. 진호의 입술에서 피가 비쳤어요.
미쳤어? 너 제정신이야? 미안하다 했잖아. 미안으로 끝날 일 같아? 수연이가 크게 외쳤어요. 그만. 두 사람이 수연이를 봤어요. 둘 다 앉아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오늘 여기서 끝내요. 누구든 무엇이든 끝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수연이는 민호에게 물었어요. 너 알고 있었어? 아니, 오늘 처음. 민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 자식이 내 여자한테.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감췄어요. 수연이는 진호를 향했어요. 왜 그랬어요? 진호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같아서요. 너무 같아서. 무슨 말이에요? 우린 늘 반으로 나눠졌어요. 얼굴도 능력도 운도. 한 사람 몫을 둘이 나눠 갖는 느낌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서로 빌리며 살았어요. 여권도 계정도 차도 심지어 옷도. 어느 날 문이 열렸고 수연 씨가 웃으며 맞아주시는데 그 순간 내가 나인지 내가 민호인지 경계가 무너졌어요. 민호가 이를 악물었어요. 변명하지 마.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변명이야. 수연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이건 사람의 문제예요. 물건처럼 쓰고 빌리는 게 아니죠. 여권이나 차는 빌려도 돼요. 근데 사람은 안 돼요. 감정은 더더욱 안 돼요. 진호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민호가 낮게 말했어요. 수연 미안해. 내가 책임질게. 이 집 비번 받고 오늘 이미 바꿨어. 수연이의 대답이 방 안의 공기를 가르며 앉았어요. 다음 날 수연이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갔어요. 심리 상담을 받고 법률 상담도 예약했대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신뢰가 무너진 충격이 크셨을 거예요. 그날 저녁 민호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어요. 수연이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로 시간을 가지자. 민호는 몇 번 더 벨을 눌렀다가 돌아갔어요. 다음 날 진호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어요. 사과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민호와 저는 따로 살겠습니다. 사업도 정리하겠습니다. 수연이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서 수연이는 민호를 만났어요. 강변 카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요. 민호는 많이 말라 있었어요. 나 정말 몰랐어. 믿어줘. 수연이는 천천히 말했어요. 믿고 안 믿고를 넘어선 것 같아. 중요한 건 이 일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야. 민호가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기회를 달라면 이기적인 거지? 응. 그래도 부탁할래. 수연이는 긴 숨을 내쉬었어요. 우린 여기서 멈추자. 민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사랑해도 사랑은 성실이 없으면 무너져. 그 말이 수연이 입에서 나왔지만 가장 큰 상처는 수연이 심장에 남았어요. 민호는 오래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를 설득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 수연이는 현관 비밀번호를 또 바꿨어요. 탁자 위 향수도 버렸어요. 이불을 빨았고 컵도 새로 샀어요. 작은 것들을 바꾸면 큰 것들은 덜 아프더래요. 며칠 후 탐정에게서 마지막 보고서가 왔어요. 대상자 형제, 주소 분리 완료. 야간 스케줄 통합 종료. 대상자 비진호 타 지역 이사 예정. 한 달 뒤 민호에게서 손편지가 왔어요. 수연, 내가 옳았어. 경계가 무너진 삶은 결국 모두를 다치게 한다. 나는 이제 내 경계를 다시 만들려고 해. 내가 행복하길. 수연이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사람은 서랍을 만들고 서랍을 닫고 문을 잠그고 다시 걷는 거래요. 겨울이 왔어요. 어느 날 새벽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수연이는 스스로에게 물었대요. 그럼에도 사랑을 믿을 수 있니? 수연이는 거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은 믿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라고. 그때 처음 알았대요.
매일 같은 사람, 같은 리듬, 같은 온기를 함께 만든다는 건 얼굴이 같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구별하고 지키고 책임지는 성실이 매일 붙는 접착제였던 거예요. 얼마 전에 수연이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정말 쌍둥이였어? 수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같은 향, 다른 사람.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너무 영화 같다. 수연이가 대답했어요. 영화 같은 건 매일의 작은 습관이었어. 왼손 오른손, 단어 하나, 박자 반박. 그게 사람을 구분하더라.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너답다. 디테일로 살아남는 여자. 우리는 오래 웃었어요. 웃음이 끝날 무렵 수연이가 작게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디테일로 사랑할 여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끔 우리 삶은 너무 비슷해서 다른 걸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반복되는 일상, 익숙한 사람, 편안한 관계.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알고 있어요. 미세한 박자의 변화를, 사소한 습관의 차이를, 단어 하나의 결이 달라진 걸. 그 작은 신호들이 모여서 여러분을 지켜요. 사랑이 흔들릴 때 먼저 자신을 의심하기보다는 사실을 확인하세요. 사실 위에서만 다시 쌓을 수 있으니까요. 수연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냐고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대요. 도자기 공예요.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공방에 가서 흙을 만지면서 자기만의 모양을 만들어 간대요. 내 손으로 만든 건 확실히 내 거더라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너 알아?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결정할 수 있었어? 이렇게 물어봐. 근데 냉정한 게 아니라 명확한 거였어. 내가 지켜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거.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더라. 맞아요. 수연이는 자기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관계에서 뭔가 이상한 신호가 느껴진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감각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왼손과 오른손의 차이를, 키스 리듬의 변화를, 단어 선택의 미묘함을 느끼는 건 예민한 게 아니라 섬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섬세함이 여러분을 지켜줘요. 사랑은 맹목이 아니에요. 사랑은 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마주하는 거죠. 얼굴이 같다고, 향기가 같다고, 목소리가 같다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매일의 작은 성실함, 변함없는 습관, 일관된 배려. 그게 한 사람을 만들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경험이 나도 있었는데. 뭐든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실화를 가지고 올게요. 우리가 놓치고 지나친 작은 신호들이 어떻게 큰 진실을 드러내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감각은 여러분을 지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